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은면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대상자의 그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게 협약 체결 대상이 농촌 유토피아가 아니고 저희가 LH하고 거창군하고 협약 체결을 할 당시에 농촌 유토피아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지 저희하고 농촌 유토피아하고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한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언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집에 그래 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면단위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른들도 모이게 되겠죠. 예.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이런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는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은 학교 관계자들의 어떤 열정과 면민들의 사랑 그리고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쩌면은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속에서 인구 절벽의 시기에 있는 우리 그 장군의 교육과 인구 문제 등에 있어서 정말 어떤 큰 정책적인 어떤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그 경남도에서 저희 군이 동서남북으로 4개소를 한 것도 최초이긴 합니다.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시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립대학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페이지에 없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주례회의 때 보고되었던 자료를 보면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한 통합 추진 현황이 중복 비특화학과 개혁,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중복학과는 한쪽 캠퍼스로 통합하고 비특화학과는 글로벌 사업의 혁신안을 반영해서 25년도 모집 중단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네. 일정이 5월 2일 날 그 창남의 대학과 도관의 중복학과 비특화학과 간의 의견 수정 제출, 5월 3일 중복학과 통합, 또 5월 14일 통합 세미나 개최, 5월 21일 글로컬 대학 사업안의 학과별 발전 방안 반영, 31일 예비 지정 신청서 접수, 6월 중 예비 지정 결과 발표, 9월 중 본 지정 발표 등. 자, 과장님, 도립대학 통합 관련 도의 움직임이 이 당시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예,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도의 그 어떤 느낌, 그걸 일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는 올해 안에 통합 관련해서 정리를 할 거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남해군의회에서는 25일 날 남해대학을 방문하여서 학교 측과 대책회의를 갖고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게 우선은 두세 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한다지만은 결국은 어느 한쪽을 없애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졌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래서 해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거창과 남의 여론에 밀려서 졸속 통합 움직임이 구조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내년으로 늦춰졌는데 이제 국민들의 대학에 대한 어떤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군과 대학이 거창 대학을 지키고 더 발전시킬 방안과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결국은 도에서 통합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 신문기사에서도 나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이면에 걸 읽었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고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도립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은 아마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통합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거창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살리고 그리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수요 인원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미래 먹거리 학과를 좀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대학이 통합되더라도 거창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부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학 그 구성원들하고 좀 질을 이래 소통을 해가지고 예.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제안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군의 당면한 거창초등학교 문제나 경남 도립 거창대학 문제에 있어서 이 참 회의는 안 했으니까 말씀드릴 건 없고 네. 당연히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은 모여서 얘기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를 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박했던 시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 달에 구성이 완료되다 보니까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예. 이런 곳에서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참 섣부른 생각일지 몰라도 허울만 있는 이런 협의체를 군수 공약 사업으로 넣었다는 게 답답합니다.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민원에게 이제 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기초 수급 생활 수급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공무원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거창군에는 아직 이런 큰 사건은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폭언이라든지 위법한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실에 또 이제 다양한 민원이 오는데 그래도 또 호함 함 지르고 자기 함 소리 지르고 또 화가 사가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전에만큼은 조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또 알기로 젊은 신규 임용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도 들어 있죠. 네. 창구에 예, 예. 직접적으로 민원인들 상대하시는데 그런 친구들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이러면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이제 그 소리가 나면은 지금 뒤에 저희들 민원타의 앞에 자리가 있고 뒤에 또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계장님이라든지 또 전화 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민원을 또 이야기해가지고 달래고 하는 그런 부분 바로 오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국민 의식 수준하고 직결되는 것이지 군에서 대처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가 또 대처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참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민원인들의 어떤 소통 창구가 되어야 되지 화해 국민들 화해 분출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친절 교육과 함께 네, 그것도 병행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친절하면 화날 것도 좀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짧게 말씀하자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좀 직원들의 정서적인 면도 함께 좀 파악을 하셨으면 창구에 다각적인 그걸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련돼서 이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은 주로 입식 의자 설치라든지 주방 조리 시설 개선 그리고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봐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에 위생업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조례 제정 전에도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 업소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 조례 개정해가지고 한 199개 정도로 지금 제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뭐 199개가 그 장군에 답니까? 그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거는 예. 또 그 이후에 지금 또 조례 개정하고서 계속 또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같이 그 부분은. 그러면 그게 뭐 전체 음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전체 조례 개정 전에 저희가 아까 199개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한 개 642개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6% 1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200개 정도 저희 업소가 되니까. 그거면 6%가 아니고 50% 60%죠. 예. 예, 50% 정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정도 됐습니까? 아직도 지원받아야 될 네. 결국은 입식 의자 설치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뭐 다 만족도가 높죠. 예.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고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 했고 농업기술센터나 경제기업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뭐 지금 저희와 같은 이제 저희하고 조금 같은 근데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예산상의 이유 때문인가요? 공모 사업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고 또 그 경제가가 있는 건데 도비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하니까 저희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구조가 뭐 우리 장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있네. 군비하고 또 그 지능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크게 봐서 시설 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 등에 있어서는 그런 면과 또 소프트적인 뭐 위생 점검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친절 좀 전에 우리 박수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프트적으로 가야 돼. 더 중요하게 뭐 병행해야 되지만은 그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식당이 깨끗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게 편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업무 영역을 지금 그냥 나누어져 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전담 부서가 그 뭐 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한 전담 부서가 있다든지 어느 쪽에서 이래 나누어서 전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예, 방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또 위생업소 관리가 지금 체계적이고 또 좀 좋은 방향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 방향을 인식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예. 그래서 책임감, 권한을 갖다가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그 차양의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숙박, 음식 등에 있어서의 어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민원 담당실 내에서도 어떤 위생계 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작년 가을에도 숙박업소에 일탈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채찍의 역할이 그 한계나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당근의 그 역할에 있어서 또 고민을 하시고 네. 주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당근을 파일을 갖다 키워주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물류 예측 실태 조사 용역이 3월에서 8월쯤 계획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그 영호나 물류센터에 대한 공약 사업을 내 가지고 물류센터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물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인지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올해 9월에서 12월에 2단계 용역이네요. 거쳐서 내년에 물류단지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우리 거창군이 물류센터로서의 입지가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거창의 물류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물류락 하면은 교통요충지라든지 부지라든지 또 입지 조건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거창은 좀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지금 부지도 좀 부족하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물류가 도대체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게 있는 건지 지금 6월 2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그 대전에 그 산업통상부의 물류정책과 국토부의 물류정책과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의미에서 우리 거창이 물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또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처럼 그죠?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 서울에서 보통 보면은 서울권 수도권에서 부산 쪽이나 경북 깊은 내륙 쪽이나 호남권에 아우르기 힘들어서 서울우유라는 게 신선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거창의 입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거창의 입지가 역으로 맞을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들이. 그런 산업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봐서 거창이 오히려 유리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고의 어떤 역발상도 필요한 것 같고 서울 우유처럼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서울 우유가 우리 유치돼 가지고 우리 거창에 굉장한 효과라든지 창출이라든지 많은 효과가 있는 거 동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하면 좋고 그러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성강기로 직접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성강기 쪽으로 이제 그 자문위원회를 이제 개최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성강기 베스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성강기 업체만 또 이렇게 한마디로 성인이 납니다. 다른 업체가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성강기 쪽으로 과장님, 많이 과장님 추진하고 있다고 잘 말씀드리고 알겠고, 싶고 종합적인 말씀 잘 알겠고 그다음에 쿠팡을 아까 네, 또 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 함량에 그 투자 지구에 그 들어갈라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안 들어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서울하고도 가깝고 또 이제 인력 구하기도 쉽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적극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인근에 창녕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또 뭐 전체적으로 그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팡이 또 이제 함량이 안 들어오면 해서 우리 그 창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략단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밑에서 하부 조직에서 움직여야만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만이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은 위쪽에서 상층부에서 뭐 또 군수님이라든지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이 흘러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이런 걸 살펴가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거창에 있어서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아까 그런 뭐 제가 드라마 얘기까지 했는데 물류센터 조성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미용업 2, 음향 2, 공방 1, 빈점포 3, 버거 김밥 1, 중식, 일식, 한식, 양식 5개 2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3년 4월에 청년몰 사업 단장이 선정됐고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 국비만 600억 전국을 얘기하는 거네요. 600억 넘게 투입이 됐는데 생존율이 이제 전국적으로 53%라고 나옵니다. 거창에서도 6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청년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또 1층은 좀 침체되었다. 2층은 전반적으로 또 자리를 공실이 이제 한마디로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고 비우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몰 사업단장이 있는데 이 사람 무슨 일을 합니까? 청년사업단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작년도에 했지만은 한 번 하고 나면은 또 한마디로 좀 활성화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또 공모를 해서 지금 두 번째로 청년몰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 안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 안에 청년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또 이제 공모 선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제 그 창에 이런 또 지역이 또 이제 또 지방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없다가 늦게서 한 4월 말쯤에 지금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지금 올해 추진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은 이제 계획을 그러니까 수립하고 또 집행도 하고 마지막에 정산까지 하는 그런 내용. 아, 그래요? 네. 이 월급은 누가 줍니까? 월급도 내라 거기서 바로 줍니다. 거기서? 예예. 그 거창군에서 그럼 관여할 그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단 그래도 저희들 지역구니까 자주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한 게 결국은 관리 잘하고 계획을 세워서 더 잘 되라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이라는. 그 하는 조건이 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아, 그래. 뭐 예, 물론 예.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아, 승인을 다음 주에 승인하러 올라갑니다. 그래, 승인이 어쨌든 끝나야만이 또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뭐 행정 내부의 그기고 우리 국민이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단장이나 있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뭐 노력이나 이런 게 보여야 되고 그럴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뭐 안에 단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 본 의원이 느꼈을 때 전혀 뭐 이 사람의 역할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이제 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아, 것이고, 본 의원이 이제 몇 번 거기를 관심이 많아서 가보고 또 밥도 먹으러 가보고 이래 했습니다. 하니까 1층의 가게들은 뭐 전멸 상태고 2층의 음식점은 상황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날 6시경 돼서 한 3번 올라갔는데 3번 다 어떤 한 군데는 문 닫았고 평일날 또 2번은 2군데가 문 닫았고 토요일은 뭐 가니까는 3군데 다 문 닫고 뭐 없고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좀 벌고 나면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최소한의 우리가 가게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 집을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5시, 6시 돼서 문 닫고 가고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결국은 그 점포가 6개입니까? 7개입니까? 2층에 식당이. 7개입니다. 네, 그렇죠. 한두 개가 흐려지면은 다른 데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대충 서너 개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뭘 먹을 건지는 거기 가서 또 정하는 수도 있고. 맞죠? 근데 한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펑크가 나고 잘 못 된다면은 청년몰 이거 결국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그래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 전 의원님께서 다 방문해 주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특히 신중현 의원께서는 또 구체적으로 또 이제 자주 가신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몰 같은 경우에 시장 노는 날이 2일하고 17일인데 그때도 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그 해당된 데는 좀 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씩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도 가고 또 조류도 만들고 그러면 커튼을 좀 내려놓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적 사항을 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다 올리고 막 그렇게 지금 천전당장도 또 새로 또 왔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런 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미사유구적인 그 두루뭉실한 그런 걸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제가 주인 같으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이유로 뭐 다녀오겠습니다든지 안내 글이라도 써놓든지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가도 그런 식인데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런 것만 믿고 늘 행정이 아 그래 너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실질적인- 그거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한계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 여러 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 네, 단 하나라도 우리가 바꾸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네.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잘 안 되는 집이고 최소한의 그걸 여러분들이 몇 분이 국장님하고 몇 분이 상에 수기하시면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가야 되죠. 네, 그 다음 뭐 어려워질 수는 없잖아. 그런 개선책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좀 찾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423페이지입니다. 거창군에서는 거의 매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죠. 예, 예, 있습니다. 네, 예. 지난해는 60개사가 참여했는데 구인하는 기업이 실제 이렇게 60개사 실제로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아, 뭐라고 말씀하셨지?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네, 60개사가 참여했는데 구인하는 기업이 실제로 이렇게 60개사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이제 구직자하고 또 구인자 간의 만남의 장소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그날도 이제 작년에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채 업체가 사람을 서로 채용도 하고 60개차가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 참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자리 박람회가 뭐 허술하다는 그런 뭐 느낌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업체 대표가 채용 계획이 없는데 군에서 오라고 해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 거창군의 어떤 실정으로 봤을 때 참 어려운 건 뭐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맞습니다. 낮게 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 아닙니까? 네, 계속 네. 조언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일자리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대부분이 생산직이죠, 그죠? 그 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기업이 그 창에는 없고 또 소규모로 또 괜찮은 직장은 사실은 뭐 또 구인자가 너무 몰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구인이 되고 여기 생산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업체가 오는데 또 구인하는 사람이 생산직에는 또 안 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좀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 예, 예. 충분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과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계속 그런 허술한 박람회 그런 상황 인지하면은 그거 안 해야죠. 굳이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라도 언제쯤 그런 일자리 박람회를 할 것이다라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 여러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좀 다양화를 담은 몇 개의 직업이라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국민들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허술하고 하니까 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거창의 격입니다. 예? 그래서 격을 갖다가 모든 걸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구직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담은 몇 명이라도 더 좀 생산직이 아닌 뭐 직급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라든지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그 일자리를 그 자리에서 구한다기보다는 아까처럼 뭐 어떤 업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모든 업체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도 네. 발송하고 네. 또 실지는 또 의지가 없어도 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간에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안 하진 안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들 네.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